지혜와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바람이 조금씩 잦아드는 걸 보니 이제 곧 봄이 오려나 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겨우내 움츠렸던 몸 활짝 펴시고 기운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마 이 아몬드 싫어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고소하고 오독오독 씹는 맛도 좋아서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 이만한 게 없죠. 저도 방송 준비하다가 출출해지면 옆에 두고 한두 알씩 집어먹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몬드가 누구에게나 또 어떻게 먹어도 다 좋은 만병통치약 같은 견과류일까요? 제가 오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모르고 계속 아몬드를 드셨다가는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쌓이고 콩팥을 망가뜨리면 심지어 뇌혈관을 막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아몬드 좀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조합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소중한 내 몸을 지키는 지혜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저희 지혜와 노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몬드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우선 아몬드가 왜 우리 몸에 좋은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몸에 좋다더라 하고 막연하게 드시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정확히 알고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심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관 문제잖아요. 혈관에 기름이 끼고 딱딱해지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들이 찾아오니까요. 세계적인 명문이죠.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꾸준히 아몬드를 한 줌씩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벽에 낀 기름때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비타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 세포가 늙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니 혈관을 안팎으로 관리해주는 최고의 식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춤을 추면 온몸의 기운이 쏙 빠지고 합병증 걱정에 하루하루가 불안하실 겁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혈당이라는 문을 잘 열어서 세포 속으로 쏙쏙 집어넣어줘야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는데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녹슬어서 잘 안 맞게 되거든요. 이때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녹슨 열쇠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인슐린의 작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할수록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몬드를 꼭 곁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뇌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으시죠?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 E와 리보플라빈이라는 성분이 바로 우리 뇌세포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세계적인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비타민 E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뇌세포에 녹이 스는 것을 막아주는 방청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매일 아몬드를 오독오독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해서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
이보다 더 좋은 뇌 영양제가 또 있을까요? 네 번째는 구멍 뚫린 뼈를 채워주는 뼈 건강 지킴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에서 칼슘이 숭숭 빠져나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죠.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칼슘 혼자서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힘듭니다. 아몬드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뼈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인이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함께 힘을 합쳐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뼈를 굳힐 수 있는 겁니다. 우유나 멸치만 드실 게 아니라 아몬드를 함께 챙겨 드시면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건강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체중 관리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무릎 관절 건강과 만성질환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몬드는 크기는 작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몇 알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오후 서너 시쯤 되면 입이 심심하고 자꾸 과자나 빵에 손이 가시잖아요. 그때 설탕 든 간식 대신 아몬드 5알만 딱 드셔보세요. 공복감도 사라지고 불필요한 군것질을 막아주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피부 노화를 막고 윤기 나는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E가 혈관과 뇌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세포도 지켜줍니다.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부터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검버섯이나 주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속 건강만큼이나 겉으로 보이는 활력도 중요하니까요. 아몬드 꾸준히 드시고 주변에서 요즘 얼굴 좋아지셨다는 칭찬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만 들으면 아몬드는 정말 신이 내린 선물 같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음식이 그렇듯 아몬드도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아몬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첫 번째 조합은 바로 시금치를 비롯한 옥살산이 많은 채소입니다. 뽀빠이가 먹는 시금치 몸에 좋다고 해서 나물로도 많이 무쳐 드시죠? 그런데 시금치의 풍부한 옥살산 성분이 아몬드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서로 너무 좋아해서 둘이 딱 껴안고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는 수산 칼슘이라는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버리죠. 결국 아몬드를 먹어도 뼈에 좋은 칼슘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고 시금치를 먹어도 그 좋은 성분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덩어리가 우리 콩팥에 쌓여서 신장 결석, 즉 콩팥에 돌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뿐만 아니라 근데 비트 같은 채소에도 옥살산이 많으니 아몬드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고소한 맛이 일품인 치즈입니다. 견과류와 치즈, 와인 안주로도 많이들 드시는 조합이죠.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조합입니다. 아몬드도 지방 함량이 높은데 치즈 역시 지방, 특히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방과 함께 들어오면 우리 위와 장이 깜짝 놀라서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더부룩하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죠.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아몬드와 치즈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칼로리도 너무 높아져서 체중 관리에도 좋지 않고요. 세 번째, 이것은 정말 중요해서 별표 5개를 쳐야 합니다. 바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이런 약을 매일 복용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 E 성분도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해서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의 효과에 아몬드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필요 이상으로 묽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멎지 않거나 살짝만 부딪혀도 시퍼렇게 멍이 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뇌출혈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으니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몬드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거나 섭취량을 엄격하게 조절하셔야만 합니다. 내 몸을 위한다고 먹은 아몬드가 오히려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네 번째 최악의 궁합은 갑상선 약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신지로이드 같은 약을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몬드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약 성분과 만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식이섬유가 마치 스펀지처럼 약 성분을 흡착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매일 같은 약을 먹어도 약효가 뚝 떨어져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약을 드신다면 최소 2시간, 안전하게는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아몬드를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 음식은 아니지만 소금이나 설탕으로 양념된 아몬드를 즐겨 먹는 습관입니다. 마트에 가면 달콤하게 코팅되어 있거나 짭짤하게 소금 간이 된 아몬드를 많이 팔죠. 맛은 좋지만 이런 가공 아몬드는 건강에 적입니다. 특히 짭짤한 아몬드를 고소하다고 한 주먹, 두 주먹 드시다 보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우리 몸의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고 혈압을 높여서 심장과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아몬드의 좋은 효능은커녕 오히려 혈압약을 입에 달고 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몬드는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아몬드나 가볍게 볶은 아몬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몬드와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가 2배, 3배로 커지는 최고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이왕 드시는 거 더 건강하게 드시면 좋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8가지 이상의 환상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요거트입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요. 요거트에는 우리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죠. 그런데 이 유산균들이 잘 자라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바로 이 유산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줍니다. 요거트와 아몬드를 함께 먹으면 장 속의 좋은 균들이 더 활발하게 번식해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변비 해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아몬드 몇 알 부숴서 넣어 드셔보세요.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짝꿍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좋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로 유명하죠. 아몬드의 비타민 E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이 두 항산화 어벤져스가 만나면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소탕하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뇌세포와 혈관을 지키는 2명의 든든한 경호원이 함께 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아몬드와 블루베리를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세 번째는 의외의 조합일 수 있는데 바로 다크 초콜릿입니다. 물론 설탕이 잔뜩 든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쌉쌀한 다크 초콜릿을 말합니다. 다크 초콜릿의 폴리페놀 성분과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심장 건강에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입이 심심할 때 다크 초콜릿 한 조각과 아몬드 서너 알을 함께 드셔보세요. 건강하고 기분 좋은 간식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아몬드의 불용성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이 더해지면
포만감을 극대화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오트밀 죽에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고의 궁합은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라는 아주 좋은 지방산이 풍부하죠. 이 오메가-3와 아몬드의 비타민 E는 모두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분입니다. 연어의 건강한 기름이 아몬드의 비타민 E 흡수율을 쭉 끌어올려주고 두 성분이 함께 염증을 막고 혈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운 연어 위에 아몬드를 잘게 부숴서 뿌려 드시면 식감도 좋고 영양궁합도 최고입니다. 여섯 번째는 뼈 건강 특급 도우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뼈에 칼슘이 잘 달라붙도록 돕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아몬드의 칼슘, 마그네슘, 인 삼총사에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더해지니 그야말로 뼈를 위한 종합 영양제가 되는 셈이죠. 데친 브로콜리를 아몬드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짝꿍은 아보카도입니다.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 역시 불포화 지방산과 칼륨이 풍부해서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말린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에는 칼슘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아몬드와 함께 먹으면 뼈 건강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간식 조합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유입니다. 우유의 비타민 D가 아몬드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 이보다 더 고전적이고 확실한 조합은 없겠죠? 아몬드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아몬드 라떼로 드시면 든든한 영양 음료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선한 아몬드 고르는 법입니다. 아몬드는 껍질 색이 붉은 갈색으로 선명하고 알이 통통하며 흠집이 없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간혹 겉이 쭈글쭈글하거나 퀴퀴한 냄새, 쩐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지방이 산패했다는 신호이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산패한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독소입니다. 둘째, 올바른 보관법입니다. 아몬드의 가장 큰 적은 공기, 빛, 습기입니다. 이것들을 만나면 좋은 지방이 금방 산패해버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빛이 통하지 않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관하시면 1년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 손실 없이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사실 아몬드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의 철분이나 아연 같은 다른 미네랄 흡수를 살짝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약하시거나 영양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싶으시다면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렸다가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트산도 제거되고 아몬드가 훨씬 부드러워져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내 몸을 위한 작은 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유불급이라는 말 잊지 않으셨죠?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줌 손바닥에 가볍게 올라오는 정도인 약 20알에서 25알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몬드라는 작은 견과류 속에 담긴 엄청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무심코 간식으로 먹었던 아몬드가 사실은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오늘 배운 지혜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아몬드 드실 때는 시금치나 치즈, 짠 양념은 멀리 하시고 요거트나 블루베리 같은 좋은 짝꿍들과 함께 하루 한 줌씩 꾸준히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우리 노후의 건강을 만듭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하루가 오늘 배운 지혜처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지혜와 노후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